참 재미있는 심리 실험 16번째 재미있는 심리 실험은 다이어트와 관련된 심리 실험입니다. 숟가락 크기와 식사량의 상관관계 연구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비만율이 매우 높은 나라인 미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가이어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초코볼을 가득 든 볼, 크다란 그릇에다가 초코볼을 담아놓고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집단은 똑같은 초코볼 양을 양쪽 방에다 두고 한쪽 방에는 한 집단, 또 다른 방에는 또 다른 집단의 실험 대상자들을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서는 스프용 숟가락, 조그만 숟가락을 놨죠. 그래서 스프용 숟가락이면 사실 초코볼이 한 알 또는 두 알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집단에서는 그 4배의 크기의 숟가락을 초코볼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숟가락에서는 초코볼이 이제 8개, 10개 정도 올라갈 수가 있죠. 자, 이 두 집단에게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요. 원하는 만큼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작은 스푼의 집단과 큰 스푼의 집단이 식사를 하는 횟수는 비슷했습니다. 즉 숟가락질을 하는 그 횟수는 비슷했는데요. 양은 굉장히 달랐겠죠. 그래서 작은 스푼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 횟수는 10번이라고 치면은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초코볼을 먹게 되겠죠. 큰 스푼에서는 뭐 100개 가까이의 초코볼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숟가락이 크다고 2번만 딱 먹고 그만두지는 않더라라는 것이 이 실험에서 나타나 있고 어느 정도 숟가락질하는 횟수는 비슷했다라는 것이 실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밥그릇이나 숟가락의 크기를 줄여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확 줄이게 되면은 2번, 3번 가져다 먹게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이어트 성공률을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확률은 매우 낮고요. 또는 성공을 하더라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비만율이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이 비만으로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밝힌 그 요인에 따르면 미국에는 빅사이즈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매장이 많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표준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구르트를 비교했을 때 요구르트 표준량이 미국은 하나에 227g, 프랑스는 142g, 일본은 120g.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미국이 양이 많죠. 즉 미국에는 음식과 관련된 상품이 양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체중이 늘어나더라도 입을 만한 옷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연구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비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또는 내가 지금은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다이어트 환경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비만을 질병으로 진단을 하고 이 비만으로 인해서 질병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다이어트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비만이 질병이 된 것은 비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2차, 3차 질병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병들이
결국은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근원이 다이어트죠.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합병된 그 질병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비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만과 다이어트가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의 비만이 그 사람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러한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의 비만이 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실험은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초보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다이어트 환경을 만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리치료에서는 이 다이어트를 인지행동으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인지와 행동 사이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이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그 보조적인 그러한 행동들이 또는 환경들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나에게 다이어트를 함으로 인해서 얻는 그 효과가 무엇인지, 또는 내가 정말 다이어트를 원하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원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자, 이것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화하고 재평가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니즈를 탐색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인지행동 치료입니다.